내 마음의 골든타임. 이 시간 말씀에는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의 조옥순 교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CBS 정신건강 칼럼 내 마음의 골든타임 조옥순입니다. 지난 3월 16일 일어난 아틀란타 총격 사건 모두 기억하고 계시죠? 8명의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안이었고 그중 4명이 한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요. 혹시 기억 속에서 벌써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사고 직후 곳곳에서 Stop Asian Hate를 외치며 시위도 하고 촛불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분개하였습니다. 한인사회연구원을 비롯하여 교회연합회 등 한인 지역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잠잠해지는 것 같고 매스컴도 조용해지고 어딜 가도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인이 남침내외 교단에 속한 교회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많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정말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그런 하나의 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 스스로의 믿음도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골든타임에서는 심각해져가는 아시안 혐오 범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모두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과 혐오 범죄는 굉장히 긴 세월 이루어져 왔고 사실상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2020년까지 거의 1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약 150%가 단 1년 만에 증가하였는데요. 뉴욕에서만도 보통 3건 정도였던 것이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그 시간 동안 28건으로 늘어났고요. 사실 이렇게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였던가, 그 사이에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가,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모두가 지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를 외칠 때 우리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도 이제는 에이시안 라이브즈 매터를 외쳐야 할 때라고 모두가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침묵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평등하지 못한 그 행동에 동의하는 무언의 동의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서슴지 않았던 인종차별적 발언이 더욱 아시안 혐오 범죄를 부추겨 왔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은 법을 어긴 사람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까지 경찰이 과잉 진압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 상황은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을, 그것도 영업장에 침입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고 보이는 사람마다 묵묵히 방아쇠를 당긴 거죠. 사람이 사람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인종차별적 사건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이 사실은 더욱더 놀랍지요. 마치 경찰도 백인 젊은 청년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 이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자신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정부도 경찰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 생존자와 미국에 사는 모든 아시안, 그리고 아시안계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겠죠. 얼마나 우리의 부모 세대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로 큰 교육이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틀란타 사건 이후에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분노와 우울과 또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다, 학교 가는 것이 무섭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굉장한 불안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요. 한인 심리 상담자가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충분히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의 우울이나 불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체성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만성 심리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이 아시안 혐오 범죄는 또 다른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조사를 보면 지난해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yes라고 대답한 경우가 아시안 아메리칸은 44%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코로나 이후 아시안 혐오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 이민자가 가지는 이 소수민족이 가지는 특히 이 아시안들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는 데는 굉장히 적은 숫자다. 치료를 받지 않고 심각한 상황으로 많이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고요. 문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가 낮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정신질병에 대해 특히 아시안 커뮤니티, 아시안 가족들은 선입견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가 적은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언어 장벽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 그 절차가 또 복잡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은 아시안 문화, 그리고 역할이나 기대, 아시안 커뮤니티 역사 등을 이 타민족의 의료진들이 이해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도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생들은 학교에서나.
그래서 이번에 아틀란타 사건 이후에 우리 그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심리적인 위축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를 외칠 때 우리가 침묵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권리를 무언의 포기를 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솔직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러한 인권 문제로 호소를 할 때 정부의 반응과 아시안 커뮤니티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호소를 할 때 정부의 반응과는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한 목소리로 Asian Lives Matter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더 크게 외쳐야 할 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얼마나 힘든지를 자꾸 소리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힘든지. 그래서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해도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때는 그냥 참고 지나가지 말고 자기를 좀 더 보호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아시안들은 너무나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해서 자기의 힘듦을 얘기하기보다는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하고 자꾸 이해하고 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무시를 받게 되고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 교수의 내 마음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847-813-907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